한반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중3 학생이 중2 학생이 참 중학교 이론 총정리에 나오는 거 쓴 단어인데 이제 빠르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자, 시의 요소 중에서요 회화성이라는 것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시화전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오감각이 있죠.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림 그리듯이 그게 회화적 요소가 발생을 하는 이유예요. 정감은 감정인데 거꾸로 하면 감정. 그럼 정감적 효과, 감정의 효과. 그러면 감정을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보고 내가 생각한 감정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적이에요. 서정적. 서사적은 시고. 그러니까 서사적은 이 극시처럼 서사적은 소설이거든요. 그러면 극은 연극이잖아요. 연극. 대화, 줄거리 이런 게 있으면 극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보면 소설처럼 줄거리가 있거나 대화가 있으면 극적, 극시 이렇게 얘기해요. 주정적은 주로 감정이다. 주지적은 이게 지성, 이성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성적, 감성적 이렇게 나눌 때 있잖아요. 논리적인 거고 약간 요거는 뭐라고? 감성적, 감정적이라는 뜻이죠. 시에서 소설에서 참 개연성은 이게 엄청난 소설의 특성이에요. 개연성 말고 여기 우연성 조금 있어요. 우연성. 여기 우연성. 우연성은 떨어지면 절벽에 떨어지면 뭔가 치료약이 있고 산삼이 있고 어디 산에 가면 신선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필연성 있어요. 필연성. 소설에서 우연성은 한 5% 이하, 1% 이하. 필연성은 뭐 한 95% 이상. 나머지는 다 개연성이에요. 대개는 그렇다. 대개는 그러하려. 그러니까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대개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현실에 있을 법한 얘기를 쓴다. 꾸며 쓴다 해서 개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설의 특징입니다. 이 필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선과 암시가 있습니다. 복선과 암시. 우연성은 고전 소설의 특성이고 필연성은 현대 소설의 특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공합니다. 가공하면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 팩트로. 소설은 현실이면서 허구입니다. 현실이면서 가공한 거예요. 그거 진짜 뻥이요. 진짜 같은 거짓말. 이게 소설이에요. 됐나요? 자, 필연적인 것은 이게 인과관계가 연이라는 건 인과관계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앞에 이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이렇게 다 잘 되어 있는 게 현대소설이라는 거죠. 자,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뭔가 장소가 있거나 장소나 물건들이 있습니다. 장소나 물건들이. 그래서 이야기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신화, 전설, 민담을 신화, 전설, 신과 신의 아들, 민담, 재밌는 교훈적인 얘기. 이해되세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려온 이야기인데 구분을 한 것뿐이에요. 수필은 붓 따라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 문장의 체질, 스타일, 개성, 글쓴이의 개성이에요. 독특한 문장 상태, 문장 상황.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말투, 이거를 문체라고 해요. 서정적 수필은 감정을 서술하니까 주로 감정을 서술해서 주정적이에요. 감정에 대해서. 그럼 수필은 뭐냐? 자, 소설이나 시나 연극이 아니고 이게 소설의 구조나 시의 구조나 연극의 구조가 아닌 나머지 글이 예술성을 가지면 전부 다 수필이에요. 예술성만 있으면. 그러니까 형식이 자유로운 거예요. 예술성이 없으면 비문학 실용적이 되는 거예요. 신병잡기는 신체 주변에 잡다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 주위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경수필이라고 해요. 경수필, 다병은. 자, 사색하다, 생각하다, 사고하다, 생각색이에요. 자, 소논문은 논문으로 쓸 때, 간단한 논문으로 쓸 때, 이거를 예술적으로 쓰면 이걸 수필이라고 해요. 그러면
논문 수필은 중수필이라고 해요. 무거울 중수필이라고 그러고 그냥 내 얘기를 가볍게 신체 주변에 있는 개인 경험을 쓰면 경수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수필이에요. 그러니까 수필이 모조리 들어간다는 거죠. 소설, 시, 희곡이 아닌 나머지 글은 모조리. 다만 예술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설명문도 설명적 수필, 논설문도 논설적 수필, 일기도 일기 수필, 기행문도 기행문 수필이 될 수 있는데 니네가 쓰면 숙제일 뿐이에요. 일기 숙제, 기행문 숙제, 설명문 숙제. 이해되세요? 자, 희극에서 골개미는 전통의 미학이라고 해요. 골개미. 뼈처럼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다. 해서 풍자는 뭐라고요? 풍자는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비꼬는 거예요. 막 바람으로 확 핥히듯이 풍자. 골개는 뭐예요? 그냥 재미있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비웃는 듯한 느낌. 말 속에 본뜻이 숨어 있는 듯한 거예요. 그럼 골개와 풍자는 어떻게 달라요? 그 예시문을 보고 요거는 골개구나, 요거는 풍자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백은 뭔가요? 방청객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그러면 등장인 무대에서 여기서 A와 B가 있는데 개콘 같은 거 하다 보면 B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A가 못 들은 척 하죠. 근데 방청객은 듣고 웃죠. 이런 게 방백이에요. 방청객에게 말하는 거. 자, 몽타주 기법은 몽타주 뭐예요? 범인 몽타주. 이거 눈 이렇게 해보다 보면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쵸? 어떤 것들을 부분 모아서 전체를 유추해내는 거죠. 자, 연극적 수서는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가 없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인데 절정 하강 대단원이에요. 왜 하강이 있냐? 흥부가 놀부를 갖다 놓고 엉덩이를 막 두드러 패고 벌 주고 카타르시스로 감정을 해소하는 구강을 두는 거예요. 연극이라 현장에서 해서. 이게 없어버리면 뭐라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하고 순식간에 끝내버리면 휙 어떻게 끝났어? 왜 끝났어? 그래서 연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하강이라는 구조리 현장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연극으로 바꿀 때 이 하강 같은 경우를 주제에 맞게 새로 구성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해요. 갈래 바꿔쓰기 할 때. 요거는 무슨 말인지 잊지 못했는데. 네. 이게 뭐예요? 옹해? 용해. 용해? 네. 용해 녹는 거? 그 문학에서 체험의 표현 중에서 그 문학의 세계는 개인의 특수하고 가치 있는 체험이 용해되어 부른다. 용해는 녹는 거. 녹아 들어간다고. 웃음으로 눈물 닦아줄 수 있죠.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면 그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고. 고대 시가는 시가의 시가. 가보경장 이전에 시. 옛날의 시를 고대 시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전 시가라고 보면 되는데, 고대 시가는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가 이전 거. 고전 시가하고 고대 시가하고 달라요. 고전 시가는 가보경제 이전, 고대는 뭐라고요? 삼국시대. 고대 시가 다음에 뭐 나왔어요? 향가. 이해되세요? 네. 향가 다음에 뭐 나왔어요? 고려가요. 고려가요 다음에 뭐 나왔어요? 가사, 시조 이런 거.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제 1대 기전은 1세대. 1세대가 30년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쭈루룩 경과를 써주는 거예요. 전기문 쓰듯이 1대 기전. 자, 논설문은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설득을 하면 상대방이 행동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이때 분명하게 요점을 발표해줘야 돼요. 명료성. 단정적인 것은 감정적으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 맞다, 틀리다. 단정문. 확실하게. 삼담론법은 피면 피다. 세상에 있는 물체는 모두 원자로 이루어졌다. 맞아요?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고로 이 Q가 겹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형식론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졌다. 미시.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그러므로 미시로 볼 때는 세상에 있는 물체는 볼 수가 없다. 우리 눈으로는, 거시로는.
우리가 보는 건 뭐라고? 물체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수학에서도 나와요. 형식 논리 3단 논법. 귀납적 방법은 자 오늘 땡땡땡 먹이죠. 오늘 땅땅땅 먹이죠. 오늘 땅땅땅 먹이죠. 오늘 땡땡땡 먹이죠. 땡땡땡 하면 뭐 줘요? 먹이를 준다. 이해돼요? 이렇게 같은 경험들이 모여서 경험들이 귀한 경험이 모여서 결론으로 수납되는 거. 귀납법 수납되고 수납장처럼 들어가서 모이는 거. 이게 귀납적 방법이에요. 이게 땡땡땡 친 다음에 닭을 잡아갖고 목을 딱 비틀어요. 그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연역적 방법은 번역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이게 대전제예요. 큰 거. 근데 쪼만하게 삼남론법으로 동화샘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남론법으로 하니까 뭐라고요? 동화샘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 이렇게. 저는 죽습니다. 나중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걸 대전제, 이걸 소전제, 이게 작은 거, 이건 큰 거죠. 요 안에 동화샘이 들어가죠. 그럼 이걸 확인한 결론, 요 결론, 이게 연역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제를 통해서 그 대전제에 포함되는 하나의 사건을 찾아서 그걸 결론으로 맺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3단 논법으로 되는 걸 연역법이라고 해요. 자,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데 병렬식 구성은 1단원과 2단원과 3단원 이야기들이 이렇게 쭈르륵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학을 할 때 보면 이거 병렬이라고 그러죠? 네.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 이렇게 되면 이거 병렬식 구성이다. 설득을 할 때,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상대방이 행동 변화에 이득을 갖고 오는데, 사건, 시기에 적절한 사건, 시사 매거진,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유기체라는 것은 무기체와 반대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을 유기체라고 해요.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깨달으면 입에서 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반대는 무기체고. 이건 화학물질이에요. 수소, 산소, 이렇게 탄소. 이렇게. 자, 비약은 날비에 도약한다는 거예요. 뛸약, 도약한다, 점프한다. 그러니까 날듯이 많이 변화한 비약이라고 해요. 논증법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는 뭐냐? 이치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는 뭐냐? 이치. 원리에 이르는 거예요. 원리. 그러면 이치는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 인과관계가 탄탄하게 끊임없이 이 결과가 원인이 돼서 다시 결론이 되는 결론이 원인이 되고 다시 원인 결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 정의항은 종차와 종류가 있죠. 종류 보통 종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동물이 커요? 사람이 커요? 동물이 커요? 사람이 커요? 사람이 커요? 동물이 더 넓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동물 중에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을 정의할 때 이거는 뭐라고요? 정의되는 거죠. 피정의형. 요거는 뭐라고요? 정의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동물 중에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종류. 종차 알겠어요? 네. 자, 전기문은 전해 내려오는 거 기이한데 이 전기성 했을 때 기이알기 쓰는 게 있어요. 이게 기이알기. 이거 구름 부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해됐어요? 구름 타고 뭐 이런 거 변실수 쓰고 이런 전기성도 유의하시고 이거는 기록할 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전기문. 지방색은 지방의 특색이 있는. 이건 뭐라고 썼어요? 서경. 어디 나와요? 서경문. 경치를 서술한 거예요. 서정문은 감정을 서술한 거고
서경은 경치를 쓴 거고. 자, 추보식은 추적했다 한보 두보. 뭐라고요? 시간에 따라서 순서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행문의 3요소는 여경감입니다. 여경감. 여행의 과정, 견문, 감상 이렇게 써주거든요. 여행의 과정 쓸 때. 이렇게 지방에 가면 고향에 대한 그 여행자가 느끼는 감정을 객창감이라고 해요. 객창감. 객수. 여행자의 그리움. 객수, 객창감 이렇게 얘기해요. 객창감, 객수는 누가 느껴요? 기행문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여행의 과정, 견문, 감상. 여행의 과정, 견문, 감상. 됐어요? 자, 서간문체는 서간 편지체예요. 서간체. 서간체하고 내간체의 차이는 내간은 안에서 부인들이 부녀자들이 쓰는 거예요. 서간은 편지. 이건 뭐라고 쓰였어요? 보고하는 문장. 보고서. 자, 된 소리는 예사 소리는 바다사자가예요. 뭐라고요? 바다사자가. 이걸 되게 해요. 된 밥으로 바꿔봐요. 된 밥으로 두 개씩. 불러봐요. 빠, 따, 싸, 짜, 까. 이게 된 소리예요. 거센 소리는 파티초코죠. 파티초코. 이거는 거센 소리. 격조사는 진짜 조사에서 일정한 자격이에요. 이게 주어냐 목적어냐 이렇게. 그래서 은는이가는 주격조사, 을들은 목적격조사. 나는 무엇이 선생님이 되다 할 때는 은는이가가 아니라는 게 이거는 복격조사.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거이고 복격조사. 그러면 이다는 서술격조사. 그 다음에 뭐 부사격조사도 있고 뭐뭐의 하는 거. 나의 책상이요. 부사격조사도 있고 아니 관역격조사죠. 의는 관역격조사. 부사격조사도 있어요. 요거 어디서 써요? 제가 저번에 고등부 네. 중과 안 풀었어요? 뭐요? 고등부 이거 안 했어요? 너? 이거요? 예. 이 뒤에 있어요. 격조사. 수거는 익숙한 글. 비속어는 속된 말, 낮은 말. 은어는 지들끼리 숨겨서 쓰는 말. 외래어는 외국에서 온 말. 근데 이거 다 한국어예요.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는 외국말이고 외래어는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어로 쓰는 거예요. 유행어 사용합니다. 근데 유행어처럼 쓰는데 표준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것도 우리끼리 쓰는 거지. 왜 잘못해. 비속어도 승질나면 쓰는 거지. 근데 뭐 항상 사용하면 욕먹죠. 뭐 그런 얘기죠. 이건 뭐라고 써있어요? 중의성. 중의성은 의미가 중복된다고요. 나와 A는 영화관에 갔다. 그럼 나 혼자 가고 A 혼자 갔어요? 둘이 같이 갔어요? 둘이 같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영화관 가고 A도 영화관 간지. 이게 중의성이라고. 자, 완만한 곡선이니까 돌려서 말하기, 간접적으로 말하기. 직접 말고 간접적으로 말하기. 완곡한 표현. 됐어요? 완곡한 표현이 뭐예요? 돌려서 말. 이거 뭐라 그래요? 야, 집에 가 하는 대신에 뭐라 그래요? 아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아우, 내가 지금 바쁜데. 미안,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 몸 안 좋아? 그럼 같이 놀자. 가능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해되세요? 돌려서 말하기?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간접적으로 원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옛날에 이게 되게 어려웠대요. 시어머니들이, 애기 좀 줘라. 이렇게. 왜요? 돌려서 말한 거야. 빨래 걷어라.
아이고 비 내리는 거 할 것 같다. 빨래 걷어라 이렇게 안 하고 일로 와. 여기 좀 줘봐. 내가 보고 있을게. 너는 네 일해. 근데 뭐 해야 돼 그거? 빨래 걷어야 돼.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허리 아파가지고 노인네랑 비 오는 줄 알아. 자동 일기예보. 이게 돌려서 말하기래.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저쪽으로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막 이런 것도 막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옛날 사람들. 자, 다 됐어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